본명 척준경. 고려시대의 무인이자 문관이다. 본관은 황해도 곡산이다. 태어난 날짜는 미상이고 사망 날짜는 1144년 음력 2월이다. 집안이 가난하여 하급 무관부터 시작해서 막강한 무력으로 수많은 전공을 세워 재상직인 문화시랑 평장사까지 오른다. 가난한 집안. 곡산에서 가난한 향리이자 곡산 척씨의 시조 척이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참고로 현대사회에 더 이상 없는 게 척씨라고 한다. 고려의 향리도 여러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척준경의 집안이 가난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호장급이 아닌 일선 행정 업무를 담당한 하급 향리 집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여진정벌. 1104년 2월 여진족이 정주성에 쳐들어왔을 때 고려군은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때 품계도 없는 하급관리 척준경이 총사령관 인간에게 무기와 갑옷 입힌 말을 달라고 말했고 이는 굉장히 무례한 것이었으나 워낙 다급하여 주었다. 그러자 척준경은 적장 2명을 전사시키고 아군포로 2명을 되찾고 퇴각하는데 여진족 추격대 100명이 쫓아오자 적장 2명을 또 사살하였다. 여진족이 전진하지 못하자 아군은 무사히 성으로 돌아와 고려군이 전면 패망하는 상황을 막았다. 아무튼 1차 여진정벌은 고려군이 대패했는데 고려사 윤관열전에 따르면 총사령관 인간이 완안부 여진의 힘을 과소평가해 본진으로 들어가자 결국 대패하였고 고려의 숙종은 분노해 병마판사 인간, 박마사 이위, 김덕진, 황유연, 박마부사 송충, 왕공윤, 조규를 모두 파직시키고 추밀원사 윤관을 동북면 행영병마토통으로 임명해 파견했다. 숙종이 패전을 물어 장수들을 투옥시키자 척준경도 옥에 갇혀 위기를 맞았으나 윤관이 척준경을 높게사 석방하고 척준경은 이때의 공으로 현우이 소속 녹사가 된다. 제2차 여진정벌. 1차 여진정벌의 쓴맛을 본 뒤 격노한 숙종에 의해 윤관이 17만 별무반을 구성하고 1107년에 2차 여진정벌을 진행한다. 별무반의 총지휘관 대원수 윤관이 출정하고 고려군은 대승을 이루고 동북 구성을 쌓는다. 엄청난 대승이었는데 참수한 머리만 6천여 급이고 항복한 자가 5만 명이었으며 정복한 영토만 300리에 동으론 바다를 서로는 개마산을 남으론 장정 이주를 접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고려군이 동북 구성 자체를 유지할 수가 없자 결국 고려군은 동북 구성을 반환하였다. 이때 척준경의 활약을 보자. 척준경의 활약. 2차 여진정벌에서 윤관은 여진 부족장들을 잔치를 열 것처럼 초청하여 모두 괴멸시키려고 했고 여진족 부족장은 모여들었다. 고려군은 이때 매복시킨 군사들로 여진족 부족장들을 베었는데 이때 척준경 또한 매복하여 전공을 쌓았고 이어서 여진족은 매우 붕괴했는데 그러다가 윤관이 이끄는 17만 명의 별무반은 함흥 인근의 성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진족은 성에서 농성을 벌여 시간이 지체되자 척준경은 죄를 지어서 죽을 몸이었던 저를 살려주신 장군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홀로 성벽 위로 올라가 추장 3-4명을 죽였다. 그러자 고려군은 파죽지세로 밀어붙여 대승을 거둔다.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기록이며 우리는 이것을 석성전투라고 한다. 가한목 영주성 전투. 총사령관 윤관이 깊숙이 들어가 여진족의 기습으로 소수의 부하들만 거느린 채 포위되자 척준경은 결사대 10명을 이끌고 가려 하자 동생 척준신이 자사양이라고 말렸으나 척준경은 나는 한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늙으신 아버님을 부탁하마 하며 돌격하였고 그렇게 시간을 끄니 최홍정, 이관진이 이끄는 군이 도착. 총사령관 윤관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 이때도 척준경은 자치긴커녕 36명의 적을 베었다. 이때 윤관은 눈물까지 흘리며 나는 너를 자식으로 볼 테니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보라 고 했다고 한다. 윤관은 패전명을 수습해 영주성으로 불러왔는데 여진족 2만 명이 영주성을 공격하자 고려군은 포위되었는데 윤관이 농성을 하자고 하자 척준경은 반대하여 전투에 나서기 자청했고 결사대를 이끌고 성을 나선 척준경은 여진군을 몰아내고 19개의 수급을 취하며 피를 불며 개선하자 다른 장수들이 내려와 척준경의 손을 잡으며 맞이했다고 한다. 공엄진 전투. 몇 번이나 구사일생한 윤관은 영주성으로 각 지역의 고려군을 소집했다. 윤관의 명으로 건지승선 왕자지가 공엄진에서 영주로 가다가 여진족에게 기습당하며 말조차 잃어버릴 정도였는데 윤관은 구원군을 보냈고 척준경이 구원군으로 가 여진족을 물리치며 왕자지에게 말을 주는 등 척준경은 여기서 또 활약한다. 제1차 웅주성 전투. 여진족은 고려 주력군이 직결한 영주성 대신 최영종 장군이 지키는 웅주성을 공격했다. 최영종 장군의 고려군은 한 차례 대승을 거뒀지만 그래도 여진족은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때 척준경도 웅주성에 있었는데 최영종은 척준경에게 당신이 포위를 뚫고 외부로 나가 구원군을 이끌고 오지 않는다면 성 안의 사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고려사 윤관열전의 기록이다. 척준경이 군사에 떨어진 옷을 입고 밤에 성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 정주로 돌아와 군사를 정돈하여 동태진으로 가서 야등포로부터 갈주에 이르러 적을 만나 교전에 대패시키니 성한 사람들이 감격해 울었다. 갈라수 전투 참패 이유. 고려군이 동북 구성을 돌려준 진짜 이유이자 여진족에게 대패한 갈라수 전투를 안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갈라수 전투 이후 고려군은 전체적으로 힘든 싸움을 이어갔는데
그 중에서도 척준경은 달랐다. 여진족이 고려군을 기습하자 척준경은 왕자지와 함께 부대를 편성해 여진군과 교전을 벌였다. 각각 함주와 영주에서 여진의 기동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아무튼 이런 엄청난 활약은 척준경이 왜 한국의 소드마스터로 불리는지 알 수 있다. 이때 전공으로 척준경은 문관으로 승진한다. 종삼품 유의경, 종삼품 직문화성 등을 겸했다. 이자겸의 난. 전쟁이 끝나자 상관인 윤관과 오연총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최웅전과 이간진 등 함께 활약한 장수도 잊혀져 간다. 그러나 척준경은 이자겸 일파가 되어 이자겸을 백으로 정이품 벼슬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1126년 2월 이자겸의 난 때 고려 인종은 척준경의 동생 아들을 죽이자 척준경은 이자겸과 궁궐을 방어하고 왕을 협박해 남궁으로 옮기게 한 다음 17명의 관리를 죽였고 이 외에도 죽은 자가 많았다. 이후 척준경과 이자겸은 권세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자겸의 아들 이지연의 종과 척준경의 종이 싸운 일화가 있는데 이지연의 종이 척준경의 종에게 너의 주인 척준경은 궁궐에 방화를 일으켰으니 사형감이다 라고 조롱하자 척준경의 종이 척준경에게 말했고 척준경은 크게 노했습니다. 인종은 묵묵히 듣다가 이자겸과 척준경 사이를 이간질시켰고 척준경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니 1126년 2월 이자겸의 난 3달 후인 5월 이자겸은 인종을 죽이려 하자 이자겸은 혹시나 인종이 달아날까봐 자객 5명을 미리 어전으로 보냈는데 자객들이 어전 내부에서 궁녀들과 내시가 살해당했는데 상선이 두 팔을 가로막고 버티자 자객들이 일시에 상선의 목을 자르니 어전엔 자객들과 인종과 사감만이 남았다고 한다. 인종은 당황하여 허둥지둥 문 밖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그 순간 어전문이 통째로 박살나며 한 거구가 손에 피가 묻은 거대한 태도를 가지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신 척준경이 왔사옵니다. 척준경의 갑옷은 이미 한 차례 전투를 벌여 갑옷은 넉마가 되어 있었고 투구도 없고 상투가 잘려 있었다. 척준경은 바로 인종을 등 뒤로 숨기고 자객들 중 2명을 베고 곧 3명을 모두 죽였다. 그렇게 척준경은 인종을 구하고 이자겸을 유배 보낸다. 그렇게 척준경은 이자겸을 몰락시키며 자신이 고려 최고의 권력자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1127년 3월 척준경이 탄핵받고 인종도 척준경을 전남 신안의 엄태도로 유배 보냈다. 이때 척준경은 순순히 응했고 이후 척준경은 곡주에서 유배 보내다가 유배가 풀리고 겸거우 부상서로 복권되어 개경으로 상경했으나 얼마 안가 1144년 등창으로 사망했다. 최고의 관직. 척준경은 정팔급 무관직으로 무관 출신인데 그 후 권력을 얻어 무관 출신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 기록은 척준경이 유배당하기 전까지 무관 출신 중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척준경이며 사후 인종이 문화시랑 평장사직을 추중함으로써 무신정권 정중부가 문화시중을 얻기 전까지 다시 무관 출신 중 가장 높은 관직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러한 면모는 문신들의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져 차후에 무신정변으로 발생되는 계기가 된다. 평가. 위 사례를 받듯이 척준경은 전쟁에서 홀로 뒤에 병사 1명 없이 적 10여 명을 거뜬히 베는 등 말도 안 되는 공적을 세웠다. 전쟁에서는 무신이자 소드마스터가 따로 없으나 정치에서는 뚜렷한 주관도 없었고 이는 결국 유배로 이어진다. 아무튼 척준경은 개인의 무력으로만 봤을 때 한국사에서 감히 최고라고 할 정도의 무의 실력을 가졌고 소드마스터란 칭호가 어울리나 정치적 직권은 거의 바보천치였다. 고려의 명장이자 문관이기도 한 윤관의 밑에서 척준경은 존경받는 무인이었으나 한신 이자겸의 충견이 된 이후 그의 평가는 하염없이 추락해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